손숙, 박정자 씨와 함께 국내 연극계를 이끌었던 여성 연극인 배우 윤석화 씨. 특히 윤석화 씨는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스타 탄생으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윤석화 씨는 1956년생으로 일남 7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사에 아픔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가족은 그녀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모두 떠나고 그녀만이 홀로 한국에 남게 됩니다. 이모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신도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한국에 머물게 되었고 그 당시 이대에 간 친구를 따라다니며 이대 수업을 도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입생 환영회 행사 자리에 나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수 제의를 받을 정도로 노래도 곧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행동은 참으로 묘한 운명으로 전개됩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방송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윤석화 씨는 광고음악 CM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놀랍게도 CM송의 여왕이 되었어요. 무려 1000여 곡을 녹음했고 그 중에 280여 곡이 실제 방송에 쓰였다고 하죠. 그 유명한 브라보콘, 오란시 등의 CM송을 그녀가 불렀습니다.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CM송의 히트로 짭짤하게 돈도 벌었다고 해요. 그 후 운명은 연극 쪽으로 흘러갑니다. CM송 광고회사 옆에 민중극단이라는 연극극단이 있었는데 윤석화 씨를 보고 연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렇게 철부지 20살 시절 1975년 민중극단의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고 이때 시작한 연극이 평생을 가게 되는데요. 연극을 하자마자 빵 뜬 것은 아니고 적지 않은 무명 시절을 거치게 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포스터 붙이고 전단 뿌리며 단원 비슷한 생활을 견디면서 이 일을 일생의 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꿈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꿈은 1980년 미국 유학을 결행하게 했고 1983년에는 연극 신의 아그네스로 연극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 그리고 영화에까지 진출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커피 CF에 출연해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죠. 맛이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져가는 맥심 모카 골드.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음악 전문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객석이라는 잡지를 인수해서 종합예술지로 운영하기도 하죠. 2002년에는 설치극장 정미소를 세워 17년간 운영하는 등 공연계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인사가 되었지만 화려한 명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명성과 더불어 그만큼의 고난도 따라왔습니다. 무려 3차례나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4년 전 중앙종금 대표 김석기 씨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 유명한 CJ그룹 부회장 이미경 씨와 결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윤석화 씨는 초혼이었습니다. 김석기 씨는 서울대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남편의 사업으로 여러 차례 곤란을 겪게 되죠. 또한 그녀는 난임으로 마음고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한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입양 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루 엄마가 되어주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에 나갔다가 만난 한 아이에게 마음을 뺏겨 2003년 그 남자아이를 입양합니다. 아이들이 한 방에 수십 명 있는데 저는 그거서부터 눈물 겨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냥 너무 울고 있으니까 갈라고 그러는데 걔가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안아주고 갈게요. 그리고 딱 안았는데 어쩜 그렇게 딱 안는 순간 딱 그치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저는 그때 아직도 그 눈길은 저한테 너무 선명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네가 엄마가 없어서 울었구나.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수민인데 그 아이가 자신의 첫째 아들이 되죠. 나중에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 4년 후인 2007년 또 한 아이를 입양하는데요. 그 아이는 둘째 딸이 되죠.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사실은 그때 그녀가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녀는 자기가 아이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를 구원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당시 진지하게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6년 뮤지컬 명성황후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명성황후를 했을 때 결혼하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미국까지 가서 인공수정을 시도할 때였는데 자기 아니면 작품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하면서 그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표가 해외 공연을 가는 것이었는데 막상 해외 공연을 가게 됐을 때는 윤석화 씨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녀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배신을 당한 것으로 무척 괴로웠다고 해요. 그런 배반 외에도 사실 그녀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아주 신랄했습니다. 그녀는 연극계에서 처음으로 스타가 된 사람으로 연극계를 활성화시킨 공로가 지대한데요. 윤석화 씨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와는 다르게 그녀의 연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죠. 윤석화 씨가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평론가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흡입력 있는 연기라면서도 하지만 발성도 나쁘고 발음도 나쁘다고 끝맺고 또는 다른 배우들은 다 칭찬하면서도 저에 대해서만 하지만 여기서 윤석화는 한계를 드러냈다 라고 끝맺는 식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의 아그네스로 연극 스타 1호가 됐죠. 반가움도 있지만 반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단지 관객이 많다는 이유로 저를 상업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가슴 아팠던 거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에 대한 편견의 극치를 보일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기가 있었을 때 다들 저와 작업하려고 했죠. 그래서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제가 기어오르지 않을까, 스타인이 잘난 척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감정을 매우 노골적인 인신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분석해간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다 뒤집으면서 다른 배우들 앞에서 대본을 한 줄씩 따라 읽기도 하고 정말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런 수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저는 타서 그걸 다 따라 했어요.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나와서 윤석화 씨가 신인 탤런트도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연극계 스타인데도 그런 치욕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어떤 고난도 결국 유익할 것이라는 걸 배웠죠.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숱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윤석화 씨가 뮤지컬을 제작하게 된 것도 객석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을 입양하기 직전에 정말 돈 3천만 원이 없어 또다시 나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침 남편도 사업 때문에 힘들 때였다고 해요. 옛날에 혼자 힘들게 연극할 때는 수중에 한 푼도 없어 라면도 못 끓여 먹으면서도 절대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굶으면 됐으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잘 살았지만 연극 그까짓 거를 왜 하냐며 멸시하는 가족들에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석을 운영하니 자신이 잘못하면 직원 20명의 밥줄이 끊기고 또 120명의 배우와 스태프의 꿈을 자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화 씨는 20층 넘는 건물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당시 정말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CF라도 하나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구의 모 아파트 회사인데 CF를 찍자는 거였죠. 그렇게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고. 그러나 그녀의 명예를 가장 실추시킨 사건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이대생 친구들과 같이 다니다가 얼떨결에 이대생으로 소개되었는데 바로 잡지 못하고 무려 30년간 그녀의 양심을 괴롭혔는데요. 2007년 이대 나온 여자라는 학력이 거짓으로 드러나 바로 홍콩으로 떠나 한동안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여기에 대해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죠. 제가 그것을 꺼내놨을 때 제가 가장 아픈 것은 사실은 제 상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소위 말해서 그 청춘의 그 시절.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무도 손잡아줄 수 없었던 그 아픈 시절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이렇게 그녀의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뇌가 함께 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소갈이가 결국 그녀의 몸에 치명타를 입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픽 쓰러졌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이송되어 밝혀진 병명은 악성 뇌종양이었고 무려 2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인지도 모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눈을 떴다고 해요. 그런데 장시간의 수술 과정에서 호흡기관으로 호스를 넣어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 앞니 4개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그녀의 변한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43kg 정도 나갔는데 수술 후 36kg로 몸무게가 빠져서 도저히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간호사가 와서 혈관 주사를 놓는데 그게 너무나 아파서 새벽마다 괴성을 지르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윤석호답게 살기로. 사실 이 결심에는 이런 믿음과 희망도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위암 말기로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포기했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16년, 어느 글에서는 20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더 오래 살며 천수를 누리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머니처럼 하기로 한 것이죠.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 치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수술 후 혼자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자연 치료를 택한 후 스스로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만으로 이미 기적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